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22년도 국가직 9급 전자공학개론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을 보겠습니다. 자, 반송파의 진폭과 유상을 동시에 변화시켜서 전송하는 디지털이란 변조 방식이 무엇이라고 물어보고 있죠. 디지털이란 변조 방식은 ASK, FSK, PSK 그리고 QAM이 있습니다. ASK는 Amplitude Shift Keying으로서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정보 신호에 따라서 반송파의 진폭을 변화시켜서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FSK는 Frequency Shift Keying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정보 신호에 따라서 반송파의 주파수를 변화시켜서 전송하는 방식이고요. PSK는 Pace Shift Keying으로서 정보 신호에 따라서 반송파의 위상을 변화시켜서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QAM은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정보 신호에 따라서 반송파의 진폭과 위상을 동시에 변화시켜서 전송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QAM이 되겠죠. 자, 두 번째, pn접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구하는 겁니다. 자, 1번, pn접합 이런 부분에서 전하 캐리어가 고갈되어서 공핍 영역이 생기게 된다고 그랬죠. 자, 두 번째, pn접합을 사이에 두고 공핍 영역 양쪽 전개의 전유차가 발생하는데 이를 전유장벽이라고 하고요. 자, 세 번째 건 잠시 놔두고요. 네 번째 것을 한번 볼까요? pn접합이 형성되는 순간 접합 근처에 n 영역에 있던 자유전자가 접합을 넘어서 P 영역으로 확산되어 접합 근처의 전공과 재결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자, 먼저 N형 반도체하고 P형 반도체에 대한 기본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 N형 반도체 같은 그런 경우에는 오족 불순물을 첨가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이런 도우너 원자라고 하는 오족이란 불순물을 첨가시키게 됩니다. 이 오족 불순물 같은 그런 경우, 즉 도우너 원자 같은 것은 원래 중성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실리콘과의 공유 결합을 통해서 전자 한 개가 당연히 남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자유전자가 되어서 이 전자가 튀어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전자는 마이너스이다 보니까 이 상태가 중성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도우너 원자는 플러스 이온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P형 반도체를 만드는 데 사용됐던 삼족 불순물 같은 그런 경우에 이것을 억셉터 원자라고 이야기하죠. 이 억셉터 원자 같은 그런 경우에는 실리콘과의 공유 결합을 통해서 전공이 남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전공이 남게 된다는 것이죠. 이 전공 자체는 플러스로 당연히 나타나게 되는데 이 전공이 빠져나가게 되니까 그 자신이 중성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이온화가 됩니다. 따라서 이 N형 반도체 같은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마이너스 이온화가 된 마이너스 이온화가 된 이와 같은 전하가 그 다음에 P형 반도체 같은 그런 다시 표시하겠습니다. 자, 이쪽에다가요. 자, P형 반도체 같은 그런 경우에는 마이너스 이온화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이런 전하가 그 다음에 N형 반도체 같은 그런 경우에는 그 자신이 플러스 이온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바로 전하가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전하들은 움직이지 않는 이런 공간 전하가 됩니다. 이 공간 전하가 존재하는 영역을 바로 공핍층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1번에 나와 있는 pn접합 부근에서는 전하 캐리어가 고갈되어서 즉 캐리어는 존재하지 않고 공핍 영역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는 즉 캐리어는 존재하지 않고 바로 이와 같이 공간 전하만 존재하는 공핍층이 존재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요 P형 반도체의 다수 캐리어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분이 배우셨듯이 바로 전공이라고 여러분이 이미 배우셨죠. 자, N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다수 캐리어가 전자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전자와 이런 전공은 즉 pn 잡합을 만들게 되면 서로 확산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사실은 얘가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 그런 의미죠.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 바로 이와 같은 공간 전하로 구성되어 있는 공핍층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무엇이 존재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냐면 즉 여기에 마치 마이너스 이쪽에 마치 플러스가 바로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전위차가 이런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전위차를 전위 장벽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전위 장벽이 P형 반도체의 다수 캐리어인 즉 전공과 N형 반도체의 다수 캐리어인 전자가 확산되는 것을 억제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방해하게 되는 하나의 에너지로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요 P형 반도체의 다수 캐리어인 전공이 어떻든 즉 여기를 넘어서 설사 온다 하더라도 여기를 설사 넘어서 온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여기가 굉장히 많은 즉 플러스로 표시된 이런 전공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공간 전하가 설사 좀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어느 정도 밀고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N형 반도체의 이런 다수 캐리어인 전자가 사실은 여기에 공간 전하가 약간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밀고 약간은 오게 되겠죠. 그러나 상대편 영역으로 넘어서면 이 상대편 영역으로 넘어서면 여기에는 이미 즉 전공과 이런 전자가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재결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자가 만약에 설사 여기를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미 여기에는 많은 전공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자와 이런 전공이 리컴비네이션 재결합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이 전자와 이 전공이 이 전자와 이런 전공이 요 접합면 이런 부분에서 재결합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더 이상 확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확산을 더 발생시키려면 이제 P형 반도체에 여기다가 저기랑 플러스의 이런 전압을 즉 N형 반도체에다가 이런 마이너스 이런 전압을 외부에서 걸어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1번은 제가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 2번에 보면 PN 접합을 사이에 두고 공핍 영역 양쪽 전개의 전유차가 발생한다. 즉 여기에 제가 빨간색으로 이런 표시한 이 공간 전하에 의해서 생기는 이 공간 전하에 의해서 생기는 바로 전유차. 이 전유차가 바로 전유 장벽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이 전유 장벽이 캐리어의 확산을 저지하는 에너지로 작용하게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세 번째, PN 접합의 N 영역 접합 부분은 이 N의 영역, 요 N 영역 요 접합이라는 부분은 바로 양전하층, 이와 같이 즉 제가 하얀색으로 표시한 이와 같이 양전하층이 형성되는 것이고 P 영역 접합 부분, 요 P 영역이라는 접합 부분은 하얀색으로 제가 이런 표시한 것처럼 음전하층이 형성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3번이 바로 잘못된 겁니다. 4번, PN 접합이 형성되는 순간에 접합 근처에 N 영역에 있던 자유전자가 이 자유전자가 바로 접합을 넘어서 요 P형 영역으로 확산되어서 이 접합 근처에 요 전공과 이와 같이 이런 재결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3번 다음 회로에서 모스 FET의 M1, M2, M3의 찬넬 기리의 B가 L1 대 L2 대 L3가 주어져 있고요. 찬넬의 폭의 B가 W1, W2, W3로 주어져 있습니다. 드레인 전류비 I의 T1, I의 T2, I의 T3의 B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그런 경우에는 이 모스 FET에서 I의 D라고 하는 것이 즉 드레인 전류라고 하는 것이 L분의 W에 비례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가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 L이라는 것은 찬넬의 길이를 그 다음에 W는 찬넬의 폭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I의 D1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L1분의 W1이라고 쓸 수 있고 I의 D2라고 하는 것은 L2분의 W2 I의 D3라고 하는 것은 L3분의 W3라고 쓸 수 있겠죠. 자, L1은 처음에 얼마를 주었는가를 한번 봤습니다. 이건 1로, 이건 2로 주었죠. 자, L2 같은 경우에는 바로 2로 주었고요. 자, W2를 8이라고 주었습니다. 자, L3 같은 경우에는 4라고 주었고요. 자, W3 같은 그런 경우에는 16이라고 주었죠. 따라서 비율은 2대 4대 4가 되겠죠. 약분하면 1대 2대 2가 되겠습니다. 따라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4번. 다음 가와 나의 파형은 디지털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두 개의 라인 코드 펄스 파형입니다. 가와 나에 해당하는 라인 코드 방식으로 옳게 짝지은 것이 무엇이냐고 이런 물어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1, 1, 0. 자, 1, 1, 1, 0. 그 다음에 1, 1, 0, 0. 자, 제가 그냥 편의상 자, 간단하게 그림을 이런 표시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극성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은 극성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는 여기서의 의미가 실제 복극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런 쓰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원래 극성이라는 것보다는 뭐 단극이다, 복극이다 이런 식으로 표시해야 되는데 지금 극성이라고 표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미 여러분이 자, 복극 펄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복극 펄스라고 하는 것은 1의 경우에 자, 1의 경우에는 이걸 플러스로 0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레벨로 나타내는 것이 복극 펄스라고 배웠죠. 또한 NRG라고 하는 것과 RG가 이란 표시되어 있는데 NRG 같은 것은 return to zero, non return to zero, 0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런 듀티 사이클이 즉 점유율이 100%, 듀티 사이클이 100%인 전송 보호를 의미하고 있고 RG라고 하는 것은 return to 이런 제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듀티 사이클이 약 50% 정도의 전송 보호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NRG 같은 경우에는 즉 한 비트 폭을 다 차지하고 있다 그런 의미고 RG 같은 이런 그런 경우에는 0으로 되돌아온다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NRG 같은 이런 그런 경우에 제가 만약에 1을 만약에 표시한다 그러면 1이라고 이런 하는 거. 자, 요 1이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을 이렇게 자, 1을 만약에 요 1이라고 하는 것을 플러스 레벨로 만약에 나타내는데 여기서부터 이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게 듀티 사이클이 100%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이런 NRG라고 하면 RG 같은 이런 그런 경우는 뭐냐면 RG 같은 그런 경우에는 자, 이렇게 가다가 이와 같이 올라갔다가 return to zero 0으로 떨어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비트폭 가운데 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전체 비트폭 가운데 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듀티 사이클이 50%인 전송 보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복극 펄스 같은 그런 경우에 제가 빨간색으로 이런 표시했을 때 자, 이쪽에 플러스 레벨, 이게 마이너스 레벨이라고 하면 1이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레벨로 나타냈다 그런 의미입니다. 1은 플러스 레벨로, 1은 플러스 레벨로, 0은 마이너스 레벨로, 1은 플러스 레벨로, 0은 이런 마이너스 레벨로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이 한 비트가 차지하는 폭 전체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NRG가 되겠죠.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복극 NRG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빨간색으로 이런 표시했던 것은 바로 복극 NRG가 이런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문제에서는 극성이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답은 극성 NRG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것 같은 그런 경우에는 바로 극성이라는 NRG가 이런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 모양 자체가 어떻게 지금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느냐면 자, 얘는 지금 이런 형태로 즉 가다가 중간에서 밑으로 갔다가 다시 원상태로 이런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맨체스터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건 맨체스터라기보다는 사실은 다이페이스 또는 이런 바이페이스 전송보호라고 사실은 이야기합니다. 다이페이스 또는 이런 바이페이스 이런 전송보호라고 하는 건데 자, 1은 이렇게 표시하고요. 0은 어떻게 이런 표시했을까? 자, 1 같은 그런 경우에는 자, 올라가서 중간에서 내려갔다가 다시 원상태로. 그 다음에 0과 같은 그런 경우는 0의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표시하느냐? 0의 경우에는 밑으로 갔다가 중간에서 한번 즉 상태를 변환시킨 다음에 원상태로 이런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란색으로 제가 쭉 이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은 여기서 이제 시작해서 중간에서 한번 천천히 해서 원상태로 다시 이러한 모양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0과 같은 그런 경우에는 제가 이런 모양이라고 말씀드렸죠. 즉
즉 이런 스타일의 모양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타일의 모양이라는 것을 1은 바로 이러한 모양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0은 이러한 모양이라는 것을 0은 이러한 모양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지막에 여러분이 그림을 저기랑 보시게 되면 이런 형태의 이런 그림이 나와 있죠. 그래서 바로 맨체스터 이런 전송부호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실은 다이페이스, 바이페이스라고 하는 전송 부호지만 지금 맨체스터라고 지금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답은 4번이 이런 되겠습니다. 자, 5번을 보죠. 다음 이런 회로에 피크 값이 20V인 펄스파 입력 전압 V에 인을 인가했을 때 출력 전압 V의 아웃 펄스파형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이런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이런 저항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다이오드가 있습니다. 이쪽에 2V가 이런 걸려 있고요. 자, 이 다이오드는 아주 이상적인 다이오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역바이어스만 걸리지 않는다면 도통한다 그런 의미죠. 자, 여기에 지금 들어오는 전압을 이런 보니까요. 최대 20V, 최소 마이너스 20V가 이런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만약에 여러분이 2V가 만약에 걸렸다고 해볼까요? 그러니까 2V보다 작은 애. 그러니까 여기가 결국 이런 2V였었을 텐데 2V보다도 요 2V보다도 아래쪽 2V보다도 작은 이런 전압이 만약에 걸렸다. 그럼 무조건 이 다이오드는 도통합니다. 즉 2V 이하의 그렇던 이런 전압이 즉 여기에 이런 걸리게 되면 무조건 이 다이오드는 도통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출력에 뭐가 나타났을까요? 바로 2V가 나타난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2V 이상의 전압이 걸렸다. 자, 이번에는 2V 이상의 이런 전압이 걸렸다. 그럼 무조건 이 다이오드는 도통하지 않습니다. 도통하지 않았을 때 여기에 최대로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요 플러스 22였겠죠. 그래서 최대 20V까지 나오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최대 20V, 최소 2V. 따라서 이 두 개를 합하면 22V였겠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다음 논리 회로에서 출력 F의 논리식을 구해보라고 했었죠. 자, 이게 지금 A고 이런 1이고. 자, 여기에 난드 게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에 B가 들어오고 이런 1이 들어오고 여기에 오아 게이트가 하나 있고요. 노아네요. 자, 노아 게이트가 이렇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C가 있고 이런 1이 있고 여기에 바로 엔드 게이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에 바로 노아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 노아 게이트가 이렇게 하나 있고요. 자, 이쪽으로 쭉 이어서 자, 이쪽에 난드 게이트가 있습니다. 자, 그래 놓고 자, 여기 F를 이런 구해보라고 이런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A와 이런 1을 AND 시키면 바로 뭐가 됐을까요? A와 1을 AND 시키면 바로 A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바니까 A에 이런 바가 나왔을 것이고, 자, B하고 이런 1을 우화하면 1이었을 것이고, 1이 나트 게이트를 지나니까 0이 되겠습니다. 자, C하고 이런 1을 AND 시키면 이런 C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논리식은 과연 어떻게 썼을까요? 바로 요 A의 바하고 그 다음 여기 이런 제로하고 그 다음에 요 C 이게 오화가 되면서 자 바가 이런 되었을 겁니다. 자, 따라서 자 드물어가는 정리를 이런 사용하면 A의 이런 바의 바 그리고 이런 제로의 바 그리고 이런 C의 이런 바가 되겠죠. 자, 이 A의 바라고 하는 것은 A이고요. 자, 제로의 바라는 것은 1이고요. 그리고 이런 C 바 따라서 이런 A의 이런 C 바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밑쪽으로 이런 C가 이런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F를 이제 구해보는 것이죠. 자, F는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A하고 이런 C 바하고 그 다음에 AND 요 C. 자, 그리고 나서 자, 바가 되었을 겁니다. 자, 드물어가는 정리를 사용하면 A의 이런 C 바의 바 그리고 O와 이런 C 바가 되겠죠. 자, 다시 이때는 드물어가는 정리를 사용하면 이런 A의 이런 바하고 이런 C의 이런 바의 바 그리고 C 바가 될 겁니다. 자, 따라서 이런 A의 바하고 이런 C하고 이런 C 바. 자, 요 C하고 이런 C 바는 1이니까 저기 A 바하고 이런 1 따라서 1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7번. 다음 이런 차동정폭기 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
다음 이런 증폭 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무엇이냐고 되어 있습니다. 단 트랜지스터 Q1과 이런 Q2는 이런 동일하다고 이런 되어 있고요. 현재 이 회로가 차동 증폭기라고 하는 건데 이 차동 증폭기는 곧 이 에미터 바이어스 이렇게 에미터 바이어스 된 콤몬 에미터이라는 증폭기 두 개가 이렇게 대칭으로 구성되어 있는 차동 증폭기입니다. 여기에 스몰 1번에 나와 있는 공통 모드 입력 차동 증폭기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즉 이 에미터이란 바이어스 된 콤몬 에미터이란 증폭기를 이렇게 좌우 대칭으로 구성한 차동 증폭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몰 1번은 사실은 맞은 이야기고요. 자, 두 번째에서부터 이런 물어보는 것은 바로 이 입력 신호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이런 신호가 뭐 동위상이냐, 즉 이와 같이 V의 인과 V 아웃이 V의 인과 V 아웃 2가 V의 인과 V의 2가 바로 동위상인지 역위상인지를 이런 물어보고 이런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즉 V의 인에 가서 만약에 자 플러스 이런 전압이 이런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V에 그랬던 인이 자 이런 플러스가 이런 들어오면 자 플러스 이런 신호가 이런 들어오면 당연히 I의 B1이 흘렀을 것이고 IB1이 흐르면 IC1이 흘렀을 것이고 I의 C1이 흐르면 I의 E1이 흘렀겠죠. 결국 여기에 당연히 이런 전류가 흘렀을 것이고 이렇게 당연히 전류가 이런 흘렀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즉 요 I의 이런 C1이 흘러가게 되면 결국은 여기에서의 이런 전압 강화가 즉 RC에서의 전압 강화 즉 이런 RC에서의 이런 전압 강화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증가하겠죠. RC에서의 전압 강화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콜렉터에서의 출력 전압이 작아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즉 이런 Vout1은 당연히 이런 작아지겠죠. 단지 이 트랜지스터가 증폭의 기능을 이런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즉 V의 인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즉 이 플러스 신호가 이런 들어왔었을 때, 즉 여기에 흘러가는 이런 전류 바로 즉 I의 이런 C의 원, 즉 I의 이런 E의 원 이게 아까 제가 증가하게 된다고 그랬고 여기에서의 전압가가 증가하니까 이 Vout1은 줄어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줄어들어서 즉 증폭되면서 이렇게 증폭되면서 위상 반전된 신호가 나온다 그런 의미죠. 즉 증폭되면서 이 트랜지스터에 의해서 증폭되면서 위상 반전된 신호 얘하고는 위상이란 반전된 이런 신호가 당연히 나오게 이런 됩니다. 자 그러면 요 I의 이런 C1이 증가하면 I의 E1이 증가하고 I의 E1이 이런 증가하면 결국 요 V의 E는 당연히 증가하게 되겠죠. 즉 이런 V의 E는 당연히 증가하게 될 겁니다. 자 V의 E가 증가한다라는 말은 결국 플러스가 들어왔을 때 이 V의 E가 증가한다는 것은 두 개가 동위상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러므로 V의 인과 V의 E는 바로 동위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가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즉 V의 이런 인과 V의 아웃 1은 바로 역위상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제 이 Q2라고 하는 것은 지금 베이스가 접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즉 이 V의 E가 플러스 전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플러스고 이것은 사실은 접지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그러면 이 Q2는 당연히 동작하지 않겠죠. 그래서 Q1이 동작할 때는 Q2가 동작하지 않는 겁니다. 즉 Q1이 동작할 때 Q2가 동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 신호가 바로 즉 증폭된 이런 신호가 여기에 바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V의 이런 인과 V의 아웃 2는 바로 동위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스몰 2번을 보면 자, 에미터 신호 V의 인은 입력 신호 V의 인과 동위상이다. 맞았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출력 신호 V의 아웃 1은 입력 신호 V의 인과 동위상이 아니고 역위상입니다. 마지막 4번 출력 신호 V 아웃 2는 입력 신호 V 인과 역위상이 아니고 동위상이 되겠죠. 최종적인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을 보겠습니다. 자, 다음 PMP, BJT 증폭 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단 BJT는 활성 영역에서 동작하며 그 다음에 BJT의 전류 이득이 베타가 100이고 Pn 접합 다이오드에서의 순방향 전압이 0.7V로 가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여기에 RC가 있고요. 자, 이쪽에 흘러가는 이런 전류 IC
그리고 요 전압을 지금 이런 VC. 자, 이쪽에 500kg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5.17V. 뭐 MPN이나 PNP랑 똑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한번 볼까요? V의 B가 5V라고 되어 있는데 맞았나 한번 볼까요? 그럼 V의 B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에 5.17V에서 마이너스 요 베이스하고 이런 요 베이스하고 에미터 사이에 0.17V라고 이야기했으니까 0.17V. 자, 5.7 마이너스 0.7 5V. 맞았죠. 두 번째. 자, 컬렉터이란 전류가 1mA라고 되어 있는데 자, 먼저 IB를 한번 구해봐야 되겠죠. 자, 베이스 전류는 자, RB분의 자, V의 이런 B가 당연히 될 것이고요. 따라서 RB가 현재 500kg니까 자, 500kg분의 5를 이런 계산하시면 10의 마이너스 5승이 되겠죠. 자, 그러면 I의 C라고 하는 것은 이런 베타의 말 IB의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베타가 100이니까 자, 100 곱하기 이런 10의 마이너스 5승 따라서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겠죠.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는 것은 바로 1mA니까요. 2번 1mA라고 되어 있죠. 맞았죠? 자, 그러면 3번은 어떻게 될까요? 자, VC가 4V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RC는 2kg다. 그러면 요 VC가 4V가 되기 위한 요 RC를 한번 구해보라 그런 의미거든요. 자, VC라고 하는 것은 바로 IC 곱하기 RC입니다. 그런데 얘가 지금 4V가 되기 위해서 요 RC를 구해보라 그런 의미거든요. 현재 IC는 1mA입니다. 자, 1mA 1 곱하기 이런 10의 3승. 자, 그러므로 이런 RC를 구하면 4kg가 되겠죠. 보기에는 지금 2kg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틀렸다. 답은 3번이 되겠죠. 4번에 이런 베이스 컬렉터 접합에는 역방향 전압이 걸려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실제 우리가 PNP, 자, 이런 PNP 트랜지스터, 자, 여기에 바로 PNP라고 제가 표시하고요. 자, 이게 이제 에미터 이런 베이스 이런 콜렉터. 그러면 항상 액티브 영역에서 동작한다는 것은 베이스하고 에미터 사이에는 순방향 전압을 걸어주는 것이고 베이스하고 콜렉터 사이에는 역방향 전압을 걸어준다고 배웠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이 베이스 컬렉터. 이 베이스 이런 컬렉터에는 무슨 전압이 걸려야 된다는 거예요? 역방향 전압이 4번도 맞았죠. 최종적인 답은 3번이 이런 되겠습니다. 자, 9번 다음 RLC 이란 병렬 공진으로의 전달 함수. 이 전달 함수를 이런 구해보라고 되어 있어요. 오메가는 각주파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현재 여기에 바로 전류원이 하나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R, 그 다음에 L, 자, C가 이런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RLC 병렬이랑 공진으로가 되겠죠. 자, 먼저 이걸 하기 전에 I라고 하는 것은 어드미턴스 곱하기 전압이라고 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죠. 그렇다면 당연히 얘 같은 그런 경우에는 어드미턴스에다가 전압, 요것 분의 전압, 얘에 지우면 결국 이런 어드미턴스 분의 1을 구하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회로의 어드미턴스는 얼마에 썼을까요? 이 회로의 어드미턴스는 자, G 플러스 이란 J의 오메가 C 마이너스 오메가 L분의 이란 1입니다. 자, G는 컨덕턴스로서 저항, 레지스턴스의 역수니까 R분의 1에다가 이란 J, 자, 오메가 C 마이너스 오메가 L분의 1이 되겠죠. 자, 이제 얘를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서 자, 표시해 볼까요? 자, R분의 1, 자, 플러스 이란 J, 자, 오메가 이란 C 마이너스 이란 오메가 L분의 1, 요것 분의 1. 자, R로 이런 통분을 이런 하게 되면 자, R로 이런 통분, 자, R로 이런 통분하면 자, R 플러스 이런 J, 자, R로 이런 통분을 하게 되면 자, 여기에 1 플러스 이런 J의 R, 자, 오메가 이런 C 마이너스 이런 오메가 L분의 1, 요거 전체 분의 1이었겠죠. 따라서 이런 1 플러스 이런 J의 R에다가 오메가 C 마이너스 오메가 L분의 1, 요거 분의 R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답인데 찾아보니까 답이 없죠.
이것은 특별한 의미는 아니고요. 단지 L하고 이란 C를 이란 사용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표시를 이란 해본 겁니다. 자, 얘는 잠시 놔두고 여러분 C라고 하는 것이 자 루트 이란 L분의 C하고 자 거기다가 C분의 L 자 루트 L분의 C하고 자 루트 이란 CL을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곱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겠어? 요 L 이런 날라가고 C의 제곱이 되니까 C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L과 같은 그런 경우에는 자 루트 이런 L분의 1한 C 거기다가 루트 LC분의 1 이것도 역시 CC 날라가고 L의 제곱이니까 L분의 1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C 대신에 요 C 대신에 바로 요걸 썼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걸 썼다 그런 의미고 요 L분의 1 대신에 요 L분의 1 대신에 바로 자 L분의 1 대신에 바로 요걸 썼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답은 3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1 플러스 이런 J의 R 그리고 나서 여기다 뭘 하나 이런 집어넣냐면 루트 L분의 C 그 다음에 오메가 그 다음에 제가 C는 여기에다가 요거 곱한다고 제가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루트 LC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 오메가 자, 요 L분의 1 대신에 바로 요걸 썼다 그런 말입니다. 요거 루트 LC는 밖에 있으니까 요것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루트 이런 LC분의 1 이렇게 써놓은 것이 답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답은 3번이 되겠죠. 뭐 별로 바람직스러운 문제는 어떻든 아닙니다만 자, 10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연산첩법계 회로에서 IS분의 V의 아웃을 구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R1은 4kg, 뭐 RS가 2kg, R1, RF가 30kg, 그 다음에 RL이 6kg이고 연산첩법계는 이상적이라고 되어 있죠. 자, 현재 여기에 전류원이 하나 있습니다. 자, IS. 그 다음에 요 RS가 여기 있고요. 자, 현재 요 RS는 문제에서 2kg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R1이 하나 있고요. 자, 현재 이 R1은 문제에서 4kg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반전 OPM프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 놓고 여기 피드백 저항을 보니까 피드백 저항이 RF가 30kg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란 부하 저항이 자, 6kg라고 주어져 있고요. 여기에 V 아웃. 자, 현재 얘는 지금 이런 전류원하고 저희는 저항이 바로 병렬로 연결된 노튼의 이런 등가회로와 이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런 태분한 등가회로로 이런 바꾸시게 되면 2kg 곱하기 IS, 이런 2kg 곱하기 IS. 그리고 여기에 바로 이런 전화번호로 얘를 이런 바꾸고 그리고 나서 요 저항 2kg를 갖다가 여기다가 자 붙이면 바로 이런 노튼의 등가회로를 이런 태분한 등가회로로 바꿨겠죠. 자 이제 뒤에 뭐 4kg는 어떻든 있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자 30kg가 있었고요. 자 여기 이제 6kg가 있습니다. 이 6kg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단지 그냥 여기에 이 양단에 바로 이 양단에 바로 이 V아웃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현재는 반전 OPM프이기 때문에 자 반전 OPM프에 있어서의 V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한다고 배웠어요. 자 요거 더하면 6kg니까 자 마이너스 이란 6kg분의 그 다음에 30kg 거기다 곱하기 입력 자 2kg이랑 곱하기 IS. 자 문제에서 구하는 것은 IS분의 V아웃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자 IS분의 이란 V의 아웃은 자 마이너스 이란 6kg분의 이란 30kg 곱하기 2kg. 따라서 얘하고 얘하고 이런 지우면 마이너스 이런 5 곱하기 2kg는 2000이니까 따라서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만이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의 마이너스라는 것은 그냥 위상 반전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11번입니다. 자, 다음 직렬 RC 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여기에 지금 R이 있고요. 자, 이쪽에 이런 C가 있습니다.
자, Vout을 지금 여기서 꺼내고 있다는 것을 이런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V의 in. 마이너스라는 것은 뭐 접지되는 것과 똑같다 그런 의미니까. 자, 1번 저역 통과 필터로 사용될 수 있다. 일단은 맞았네요. 왜냐하면 여기에 만약에 낮은 주파수 성분이 여기를 이란 지나가게 되면 얘가 리액턴스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얘는 저기랑 오메가 C나 C분의 1, 저기랑 2파이 F C분의 1이라고 하는 리액턴스를 갖고 있는데 주파수가 낮으면 이 XC가 굉장히 커집니다. 즉 리액턴스가 커져서 낮은 주파수 성분은 이쪽으로 가지 못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낮은 주파수 성분은 다 이쪽으로 가고 만약에 높은 주파수 성분이면 어땠을까요? 자, 여기에 높은 주파수 성분이 이런 들어오게 되면 얘는 이 리액턴스가 굉장히 작아지게 되니까 당연히 높은 주파수 성분은 이쪽으로 콘덴서 쪽으로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낮은 주파수 성분은 출력이 나타나는데 높은 주파수 성분은 안 나타난다. 즉 로패스 필터, 즉 저역 통과 필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사실은 적분회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적분회로는 바로 로패스 필터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1번은 맞았고요. 2번 전압이득.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자 Vout을 만약에 구한다. 자 Vout이라는 것은 R 플러스. 자 R 플러스 자 J 오메가이라는 C분의 1. 요거 분의 자 J 오메가이라는 C분의 1. 자 V의 in이니까 자 요거 이런 정리하면 1 플러스 자 J 오메가이라는 CR분의 1. V의 in. 자 그러므로 이런 전압이득은 이런 V의 in분의 이런 V out. 자 1 플러스 이런 J의 오메가이라는 CR분의 1이었겠죠. 따라서 2번은 틀렸고요. 세 번째, 교류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의 위상차는 자, 아크탄젠트 R분의 오메가 C다. 이것도 틀렸네요. 왜냐하면 위상차라고 하는 것은 자, 아크탄젠트 즉 저항분의 이런 리액탄스의 비입니다. 그래서 1분의 오메가이란 CR. 1분의 오메가 CR. 그래서 자, 답은 아크탄젠트 오메가 CR이 되겠죠. 3번도 틀렸고요. 4번, 입력에 직류 전압 신호만 인가했을 때 전압이득은 0이다. 자, 그러면 제가 전압이득이 얘라고 그랬는데 직류가 가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즉 F가 0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F가 0이라는 것은 그 오메가가 0이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0을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1이 되겠죠. 그래서 틀렸다. 즉 0이 아니고 1이기 때문에 틀렸다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 자, 입력 X와 Y의 합과 캐리를 출력하는 반가상기 회로에서 출력 C와 S의 논리식을 구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저기는 입력과 이런 출력. 자, 입력을 지금 X, Y라고 저기는 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출력은 썸과 이런 캐리가 있었겠죠. 자, 0, 0, 0, 1, 1, 0, 1, 1. 넷 중에 하나 있을 텐데. 자, 썸을 하면 0, 캐리도 없고요. 썸하면 1이고 캐리 없고요. 썸하면 자, 1이고 캐리 없고요. 썸하면 0고 캐리 하나가 있겠죠. 자, 따라서 S는 썸은 자, 얘 1인 경우 1인 경우 옆으로 따라가면 XA란 바와 Y. 그 다음에 X하고 Y 바. 이것은 익스클루시브 OR라고 하는 것을 건방할 수 있습니다. 자, 캐리는 요 경우죠. 옆으로 따라가면 X하고 Y의 AND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자, 다음 정전압 회로에 제너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 IG를 이런 구해보라고 되어 있고 제너다이오드는 이상적이며 제너전압은 8V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18V가 이런 가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항은 45ohm입니다. 자, 여기에 이런 제너다이오드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 제너다이오드의 저기란 제너전압이 8V라고 이런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80mA가 이런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에 흘러가는 바로 전류를 구해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8V니까 18V에서 8V를 뺀 10V가 바로 여기에 걸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45ohm에 걸리는 이런 전압은 당연히 18-8이니까 10V였겠죠. 자, 그러므로 45ohm에 흐르는 전류.
자, 45ohm에 이런 흐르는 이런 전류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 45ohm에 흐르는 전류를 제가 IR이라고 표시하면 IR은 자, 45ohm분의 이런 10. 자, 그러면 얘는 0.25가 되었을 테니까 250mA였겠죠. 자, 그러면 이쪽에 바로 250이란 mA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자, 이 전류에서 요 80mA만 빼면 IG가 되겠죠. 자, 그러므로 IG는 IR에서 80mA를 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250에서 80을 빼면 170mA가 답이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자, 다음 상승 엣지 JK 프리플럽에서 입력 신호 CP, CP는 클락 펄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J와 K가 인가되었을 때 출력 Q를 구하라고 되어 있고, 단 출력 Q는 1로 초기화되어 있고 게이트에서의 전파 제어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현재 상승 엣지에서 동작하고 있는 이런 JK 프리플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자, CP 주어져 있는 자, 클락 펄스들을 쭉 자, 이런 형태의 이런 클락 펄스가 자, 그러면 상승 엣지에서만 생각하면 되는 것이니까 자, 상승 엣지에서만 생각하면 되니까 제가 점선을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자, 이때 J하고 K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J. 자, J가 지금 어떻게 이런 되어 있느냐면 이런 J가 자, 이런 형태로 이런 되어 있습니다. 색깔을 노란색으로 제가 여러분이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한번 이런 표시해 이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 T1, 여기가 T2, 여기에 T3, 자, T4, 자, T5, T6라고 우선 밑에다가 제가 똑같이 이런 적었고요. 자, 그러면 자, J 자, T1하고 요 이런 T2 이런 사이에서 자, 여기 올라갔다가 여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한 칸 건너서 자, 한 칸 건너서 여기에서 올라가서 쭉 연결되었습니다. 자, K를 한번 볼까요? 자, K를 보니까 K가 자, 여기서 올라가서요. 자, 그 다음에 요 T2 아래쪽에서 내려가서 그 다음에 T4 요 T4, T5에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이런 형태로 이런 표시되어 있죠. 자, 그러면 JK 같은 그런 경우에 이 J하고 이런 K, 자, 여러분이 진리표를 당연히 안다고 물론 제가 봅니다만 0001, 1011. 자, 00 때는 전 상태 유지죠. 그러니까 얘는 이런 전 상태 이런 유지고, 그 다음에 이게 01이었을 때는 J, 요 J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출력은 바로 0이 되겠고, 그 다음에 10 때는 J를 따라가니까 1이 되고, 11이었을 때는 전 상태 이런 반전이 되겠죠. 자, 이런 전 상태 바로 반전. 자, 이런 정도를 알고 있다고 제가 보고, 자, 이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처음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 하냐면 처음은 1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기란 Q가 1이다. 자, Q가 이런 1이라고 처음에 문제에서 이런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상승 엣지에서 보면 J가 0이고 K가 1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따라가냐? J를 따라가니까 0이 되었겠죠. 자, 왔습니다. 자, 두 번째 상승 엣지에서 J가 1이고 K가 1이니까 요 상태를 반전한다 그런 말입니다. 쭉 갔습니다. 자, 세 번째 상승 엣지에서 J가 0이고 K가 0이니까 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자, 네 번째 상승 엣지에서 보면 J가 1이고 K가 0이니까 J를 따라가니까 계속 1이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런 상승 엣지에서 보면 J가 1이고 K가 1이니까 앞상태 반전이고 가고, 그리고 다시 여섯 번째 상승 엣지에서 보면 J가 1이고 K가 1이니까 앞상태 반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15번입니다. 바크하우젠의 발전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단 L, J, 오메가 제로는 루프 이득이고 오메가 제로는 발전 주파수입니다. 여기에 뭐 표시기호에 너무 크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L이 루프 이득이라고 주어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입력이 VI, 여기 증폭기가 있었고, 자, 출력이 V0. 그리고 나서 자, 이 출력의 이런 일부를 자, 그냥 피드백이란 시키고 있는 회로를 제가 그려놨습니다. 우리가 발진기라고 하는 것은 발진기라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는 신호와 여기에 들어가는 이런 신호의 즉 크기 위상이 같아야 이런 됩니다. 즉 얘가 바로 저 플러스면 얘도 이런 플러스 이렇게 이걸 정교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증폭기 같은 경우는 부교환을 이용한다고 배웠죠. 발진기는 정교환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즉 입력되는 신호하고 이 귀환되는 이런 신호의 그런 어떤 크기와 위상이 같다는 것은 즉 하나가 플러스면 다른 것도 플러스 이렇게 하나가 마이너스면 다른 것도 마이너스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럼 V0를 여러분이 만약에 구해봤을 때 즉 VI가 A배만큼이란 되었고 그 다음에 요 V0가 이렇게 V0가 베타배만큼이란 되고 다시 그게 들어가면서 A배만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제가 플러스라고 표시하는 것은 정교환이기 때문에 얘와 얘 즉 입력 신호가 귀환되는 신호가 입력된 신호와 귀환되는 신호가 즉 동위상의 즉 크기가 같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럼 이쪽으로 넘겨서 정리하면 이런 V0 1-1이란 A 베타가 AVI가 되겠죠. 자, 전압이득을 구하면 이런 VI분의 V0를 구하는 건데 결국 1-1이란 A 베타 분의 A가 되겠죠. 발진기가 계속 발진을 하려면 요 VI분의 1이란 V0 이게 바로 무한대의 값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얘가 무한대의 값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얘가 얼마의 값을 가져야 된다는 것인가? 얘가 바로 0의 값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러므로 A 베타가 1이라면 계속 발진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A 베타가 바로 루프 이득이라고 하는 겁니다. 루프 이득, A하고 베타를 곱한 이게 루프 이득. 이것이 바로 시험 이 문제에는 J 오메가 제로라고 표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얘가 1의 값을 가졌을 때 발진이 계속되죠. 우리는 이 조건을 바크하우젠의 발진 조건이라고 배웠던 겁니다. 자, 스몰 1번을 보니까요. 자, L이 0을 만족하면서 발진한다? 아니에요. 0을 만족하는 게 아니고 즉 2를 만족하면서 발진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기본 증폭기의 입력 신호와 귀환 신호의 크기는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본 증폭기의 입력 신호와 귀환 신호는 동일한 위상을 가져야 되고 네 번째, 외부의 입력 신호 없이도 출력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발진 조건을 의미한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다음 시모스 논리 게이트의 논리식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이런 되어 있죠. 거기 지금 위에 이렇게 이런 표시되어 있는 이게 지금 동그라미 이렇게 이런 붙어 있는 이런 형태가 사실은 이게 이제 버블이라고 하는 건데 현재는 이게 이제 피모스를 이런 보여주고 이런 있습니다. 피모스를 여기에 지금 A, B 하고 여기에 지금 저기란 피모스가 이렇게 피모스가 표현되어 이런 있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가면 여기에 다시 이런 C 이렇게 해서 다시 여기에 이제 피모스가 이렇게 이런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 쪽은 D라고 이런 표시되어 있고 여기에 피모스가 이런 표시되어 이런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VDD. 자, 밑에는 지금 엠모스가 이런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자, C 엠모스가 하나, 요거 엠모스입니다. 요 엠모스가 이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D. 자, 그 다음 밑에는 A하고 이런 B. 자, 출력은 지금 여기에서 꺼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런 있습니다. 자, 이미 여러분은 요 피모스 같은 그런 경우에는 게이트에 가서 이 게이트에 가서 뭐가 돌아야 도통한다고 배웠어요? 바로 마이너스라는 것은 그 0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엠모스 같은 그런 경우에는 요 게이트에 뭐가 돌아야 동작한다고 배웠느냐면 바로 플러스, 즉 1이 들어와야만이 동작한다고 배웠죠. 자, 그러면 진리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 C, D.
자, 그러면 이 AB이란 CD에 0000이 이란 다 들어왔다. 저 0이 들어오면 요 피모스가 동작한다고 했으니까 A하고 B에 동시에 0이 들어왔다, 뭐 C에 0이 들어왔다, D에 0이 들어왔다. 무조건 당연히 뭐 도통하겠죠. 그래서 실제 요 이런 VDD가 이런 출력에 나타나니까 1. 무조건 A하고 이런 B, C 뭐 1. 자, AB. 그러면 이건 무조건 도통이니까 당연히 이런 1. 역시 0. 역시 A하고 이런 B가 피모스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계속 얘를 이런 표시하게 되면 결국 얘 같은 그런 경우는 한번 볼까요? 0, 1, 1, 1. 자, 그러면 A 같은 그런 경우는 이런 동작하게 되는데 B는 동작하지 않죠? C도 동작하지 않죠? D도 동작하지 않죠? 그러면 이번에는 밑에를 한번 볼까요? 자, 밑에를 보면 자, A는 도통하지 않았습니다. 자, A가 0이니까 이건 도통하지 않았는데 B하고 C하고 D가 1이면 이건 도통했겠죠. 그래서 B하고 C하고 이런 D가 1이면 이 밑에 것은 도통해서 이 접지가 바로 출력에 나오니까 당연히 0이었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와 마찬가지로 해보시면 금방 여러분이 다음과 같은 그런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당연히 논리식을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논리식. 그러면 논리식은 자 A 바에 B 바에 C 바에 D 바에 해서 쭉 따라가면서 이런 A 바, 이런 B 바, 이런 C 바에 D. 자, 그다음 것은 이런 A 바에 이런 B 바에 이런 C에 D 바. 요 세 번째 거 한 겁니다. 네 번째 거 이런 A에 자 A 바에 이런 B 바에 이런 C D. 자, 여기까지 한 거고 그다음 거. 자, 이게 A 바에 이런 B에 이런 C 바에 D 바. 자, 그 다음 것은 이런 A 바에 B에 이런 C 바에 D. 자, 그 다음 것은 A 바에 B에 이런 C에 D 바. 자, 여기까지 한 거고요. 자, 그 다음 얘는 이런 A에 이런 B 바에 이런 C 바에 D 바. 자, 요것은 A에 이런 B 바에 이런 C 바에 이런 D. 자, 그 다음 것은 A에 B바에 C에 이런 D바.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겁니다. 요 밑에 것은 제일 마지막 것은 A에 B에 이런 C바에 D바. 자, A에 B에 이런 C바에 D. 그 다음 것은 A, B, C, 자, D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건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논리식을 사실은 쓴 거지. 여러분이 만약에 그 짧은 시간에 답을 구하는 것은 이렇게 논리식을 쓰고 있을 수는 사실은 없어요. 자, 카르노맵을 그리면 자, 0001, 자, 1110. 자, 0001, 자, 1110.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센스가 만약에 있으면은 여러분이 이걸 전부 해가지고 여기다가 표시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즉 이 경우만 여러분이 빼고는 다 즉 여기에 1이라고 표시되었으니까 오히려 그걸 찾는 게 훨씬 더 빠른 겁니다. 그러니까 0, 1, 1, 1. 여러분이 만약에 0, 1, 1, 1? 자, 그러면 0, 1, 1, 1. 여기. 그러니까 0, 1, 1, 1. 아, 요 지점? 이렇게 0, 1, 1, 1. 그 다음 것은 1, 0, 1, 1. 자, 1, 0, 1, 1. 1, 0, 1, 1. 아, 여기? 1, 0, 1, 1. 자, 1, 0, 1, 1. 그 다음 것은 1, 1, 1, 1. 자, 1, 1, 1, 1. 아, 여기? 요거 빼놓고는 전부 이 자리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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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렇게 표시하면 되지 않았겠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든 이 논리식을 가지고 이제 표시하면 어떻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요걸 묶을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이렇게 묶었어요. 요렇게 묶으면, 요렇게 묶으면 A바, B바가 되겠죠. 그래서 A바, B바. 자, 그 다음에, 자, 요렇게 8개를 묶었습니다. 자, 요렇게 8개 묶으면, 요거 C바만 남았겠죠. C바. 자, 그 다음 것은 이쪽 4개와 이쪽 4개를 최대한 가능한 크게 묶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는 제로 없어지니까 D바만 남았겠죠. 이게 답입니다. 자,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17번입니다. 다음 스피커와 이런 증폭기의 정합을 위한 이상적인 임피던스 이런 정합 변압기 회로에서 스피커의 최대 전력을 전달하기 위한 권선수 Bn이 0.2라면 이런 스피커 내부 저항 RL은 어떻게 되나요? 단 증폭기 이런 내부 저항 RS는 200ohm입니다. 여기에 RS, 여기 지금 200ohm. 자, 이 문제는 사실은 그 문제의 권선수 B가 0.2라면 이건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잘못 표시한 겁니다. 원래 권선수 B, 권선비라고 하는 것은요. 그 권선비라고 하는 것은 보통 A라고 나타내서 N2분의 N1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권선비라고 하는 거예요. 권선비. 그럼 왜 이게 사실은 잘못 표현되어 있다고 제가 지금 이야기를 했던 거냐면 이게 N2분의 N1. 그러면 이 N2가 바로 현재 N이고 이 N1이 현재 1이거든요. 1대 N이라고 표시되어 있잖아요. 이게 바로 0.2다. 사실은 이게 0.2. 이렇게 0.2. 권선비가. 그래서 요 N가 0.2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이게 뭐 이 문제 자체가 틀렸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표시를 할 때 그냥 아예 처음부터 그냥 n 이꼴 0.2 이렇게 주는 게 낫지. 권선수 b가 0.2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n이 0.2 이렇게 하는 게 더 낫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문제 자체가 틀렸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바라다 보는 이런 저항값 R의 AB. 자, R의 AB라고 하는 것은 저기라 A제곱의 RL이라고 배웠죠. 자, 그러면 얘는 N2분의 1은 N1 요거의 제곱 RL이고, 자, 현재 N2가 바로 이런 N이고 N1이 1이니까, 자, 이 N이 0.2라고 되어 있으니까 0.2분의 1 요거의 제곱의 RL. 따라서 5의 이런 자승의 RL, 25 RL. 자, 여기에 최대 전력이 공급되려면 바로 즉 여기에서의 RAB하고 이 RS가 같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RS와 RAB가 이랑 같아야만이 요 RL의 최대 전력이 공급되니까 결국 200과 25RL이 같아야 된다. 그러므로 RL은 25분의 200. 따라서 이런 답은 8이 되겠죠. 자, 18번을 보겠습니다. 자, N채널 모스FET의 포화 영역에서의 전류전압 특성 IV 캐릭터리스틱을 구했더니 I의 D가 2분의 1 Kn, VGS-V의 TN의 제곱일 때 포화 영역에서 N채널 모스FET의 소신호등 가율의 전달 컨덕턴스 GM을 구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Kn은 전달 컨덕턴스 파라메타, V의 TN은 문턱 전압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지금 먼저 V의 TN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이 저한테 배우셨을 때 V의 GS 스레이홀드라고 배웠던 겁니다. 문턱 전압. 그러니까 반전층이 형성되기 위한 최소 전압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반전층이 형성되기 위한 최소 전압. 자, 이 문제를 여러분이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 여기에 지금 포화 영역이니 뭐 그런 용어들이 어떻든 이런 나오고 있죠. 자,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먼저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일단은 모스FET. 자, 이 모스FET라는 것은 절연층, 즉 SiO2라고 하는 이 절연층을 사용하는 FET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이 이제 게이트를 만들죠. 여기다가 이렇게 게이트를 만듭니다. 게이트.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바로 자, 소스. 자, 여기다가 이런 드레인. 자, P형 기판을 이런 사용하고, 자, 여기다가 저 N+, 즉 N형 반도체는 N형 반도체인데 도핑을 좀 강하게 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얘도 역시 이런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 즉 여기에 걸어주는 이런 전압이 이런 V의 이런 GS입니다. 즉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자, V의 이런 GS. 자, 이 V의 GS가 V의 이런 TM보다도 요 V의 TM보다도 크면 여기 이제 반전층이
즉 반전층이 형성됩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여기에 플러스가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즉 이 P형 반도체의 소수 캐리어인 전자를 당긴다 그런 말입니다. 전자를 이런 식으로 전자를 이런 당기게 이런 되어서 마치 여기에 바로 N이 이렇게 마치 전자가 전자로 이루어지는 길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게 바로 찬넬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물론 이 찬넬 자체가 뭐 그렇게 크지는 않고 크지는 뭐 여기 이제 찬넬이 어떻든 이런 식으로 이런 찬넬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 찬넬이 제가 조금 더 크게 표현해서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찬넬이 이렇게 이제 찬넬이 이렇게 형성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VDS에 대한 아이디. 이게 드레인 곡선이라고 여러분이 배웠던 것이죠. 자, 드레인 곡선. 자, 그러면 이 V의 GS가, 이 V의 이런 GS, TH, 이게 지금 여러분 V의 TN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다고 제가 그랬죠. 그래서 이 V의 GS, TH, 즉 V의 TN이 어떤 일정 감을 딱 도달하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이 찬넬이 형성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ID가 크지는 않지만 ID가 조금 흘렀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요 V의 이런 GS를 V의 이런 GS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예를 들어서 뭐 3V다 뭐 V의 이런 GS가 몇 볼트 뭐 5V다 뭐 10V다 뭐 이런 식으로 자 V의 이런 GS가 뭐 5V 뭐 V의 이런 GS가 뭐 10V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이 V의 요 V의 TN이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이제 최소 값이 이제 V의 TN이고 자 V의 그랬던 GS가 만약에 자 3V다. 그럼 V의 요 값은 자 V의 TN이었고 자 이 V의 이런 GS가 이런 V의 GS가 자 이런 3V다 이렇게 3V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만약에 3V가 이렇게 걸려 있었다. 물론 당연히 V의 TN보다도 크니까 당연히 이제 반전층은 형성되어서 찬넬이 만들어 졌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그래프를 한번 이렇게 잘 보시면 이 그래프를 보시면 VGS가 가해져 있는 상태에서 V의 DS가 가해지면 요 ID가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렇다면은 이 V의 DS도 잘 보시면 여기에 즉이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바로 가해지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 전압과 요 전압은 즉 같은 극성이기 때문에 실제 여기에는 요 드레인 끝 쪽에는 바로 V의 이런 GS 마이너스 V의 DS가 걸려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이 V의 DS가 커지게 되면 V의 DS가 점점 이런 커지게 되면 어떻든 ID는 이런 증가하고 있었는데 자 V의 DS가 어떤 값 이상으로 되면은 ID가 점점 줄어들죠. 그렇다는 것은 이 찬넬이 이러한 스타일의 그런 모양에서 이러한 모양으로 바로 찬넬의 모양이 바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것이 어떤 값에 이르면 오히려 바로 찬넬이 요렇게 된다. 즉 이 드레인 쪽의 끝에 쪽에서 찬넬이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현상이 생기게 된다. 자, 이때의 이런 V의 이런 DS를 바로 VDS 이런 세츄레이션이라고 표시합니다. 자, 이때의 VDS 세츄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고 바로 핀치오프 되었다. 찬넬이 핀치오프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찬넬이 바로 핀치오프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자, 이 핀치오프이라는 상태에서, 이 핀치오프이라는 상태에서, 자, 이러한 핀치오프이라는 상태에서, 자, V의 이런 DS를 만약에 여러분이 점차, 조금 더 위로요. 자, 요게 이제 핀치오프 상태. 요 핀치오프 상태에서, 자, V의 DS를 점점 만약에 더 증가시켰다. 이렇게 V의 DS를 더 증가시키면 찬넬이 어떠한 스타일의 모양이 되느냐면, 찬넬이 이러한 모양으로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도 이런 ID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VDS가 전자를 강하게 끄집어 당긴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즉 이 전자를 이 VDS가 아주 강하게 끄집어 당겨서 찬넬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자를 강하게 이런 당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일정 전류인 ID는 바로 흘러가게 된다. 그래서 ID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보통 이 영역을 트라이오드 영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트라이오드 영역이요. 자, 이 영역을 포화 영역, 세츄레이션 영역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포화 영역과 트라이오드 영역. 트라이오드 영역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냥 ID가 VDS에 의해서, 자, VDS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지역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영향을 받는 영역이다 그런 의미고, 요 포화 영역이라는 것은 ID가 VDS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영역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VGS에 따른 ID의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VGS에 따른 ID. 자, 요것이 즉 스레이숄더 전압 V의 이런 TN이라고 표시해 봤습니다. 자, 이 VGS가 몇 볼트냐에 따라서 VGS가 몇 볼트냐에 따라서 즉 ID가 당연히 달라지겠죠. 이와 같이 이 핀치오프가 되는 점들을 쭉 이렇게 이어서 핀치오프가 되는 이런 점들을 쭉 이렇게 이은 이런 그림을 여기다가 그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VGS에 대한 ID의 그런 그림. 그러면 이 모양 자체가 이러한 이 참수의 그런 모양 자체를 표시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ID를 수학적으로 나타내면, 이걸 수학적으로 나타내면 2분의 1에다가 여기에 이런 KN-의 L분의 W, 그 다음에 이런 V의 이런 GS 마이너스 이런 V의 TN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 제곱이 되는 이유는 이게 이 참수의 모양을 갖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기에 KN-라고 제가 표시한 것은 이것은 μN 곱하기 COX의 값입니다. 여기에 μN이라는 것은 즉 전자의 이동도를 말하는 겁니다. 전자의 모빌리티, 이동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COX라고 하는 것은 이 SiO2, 절연층이요. 이 SiO2가 가지는 단위 면적당 캐패시턴스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캐패시턴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요 KN- 곱하기 이 L은 찬넬의 길이고 W는 찬넬의 폭입니다. 자, 이 부분을 시험 문제에서는 이 부분을 그냥 KN이라고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이런 2분의 1 KN, 그 다음에 V의 이런 GS 마이너스 V의 이런 TN, 요거의 제곱,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지금 엠모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엠모스를 그냥 간단하게 그릴 때 이렇게 그려요. 자, 이와 같이 이제 엠모스가 주어져 있는데 지금서부터는 표시교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지금 원래는 이런 V의 GS만 이렇게 가해졌었어요. 이 V의 GS 제가 고딕으로 썼습니다. 이렇게 고딕으로. 그리고 여기도 첨자는 대문자로 쓴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바로 이제 VI가 이와 같은 소신호 VI가 지금 가해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것을 지금부터 표시교를 제가 이제 잘 써보겠습니다. V하고 이 이탈릭 체의 형태로 쓰면서 소문자 I를 이렇게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직류 바이어스만 걸리는 게 아니고 소신호가 들어왔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드레인 저항이 어떻든 있었을 것이고 여기에 이제 V의 DD. 자, 그러면 이제 출력은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그런 전압이 즉 이번에는 잘 보시면 V에 제가 GS라고 이렇게 쓰고 있죠. 즉 입력 신호하고 그다음에 요 입력 소신호하고 요 바이어스라는 전압이 같이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에 이탈릭자로 V 그다음에 첨자는 GS를 이렇게 썼습니다.
자, 여기에 흘러가는 이런 전류도 결국 I의 이런 D, 여기에 걸리는 이런 전압도 즉 이런 V의 바로 이런 ds. 자, 그러면 I의 D라고, I의 라지 D라고 쓴 것은 뭐냐? 이것은 순수하게 직류 바이어스만 걸렸었을 때 흘러간 드레인 전류가 있었을 것이고, 이 소신호가 가해져서 흘렀던 이런 전류가 있겠죠. 그걸 제가 스몰 I, 이렇게 스몰 I 하고 첨자도 스몰 d라고 이런 써놨습니다. 그러면 이 V의 GS도 역시 마찬가지, 즉 바이어스, 전압 V의 GS 이외에 이 소신호가 들어옴으로 해서 게이트하고 소스 사이에 걸리는 그런 전압이 있었을 것이다. 자, V의 요 라지 DS도 역시 마찬가지, V의 DS하고 그 다음에 요 스몰 DS, 즉 소신호가 들어옴으로 해서 즉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있었을 거예요. 자, 한편 자, 그러면 전류는 이것만 흐르는 것이 아니고, 즉 직류 바이어스에 의해서 드레인 전류만 흐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류 바이어스에 의해서만 드레인 전류가 흐르는 것이 아니고, 이 소신호에 의해서도 바로 드레인 전류가 흐르니까, 즉 I의 D 플러스 스몰 id는, 자, 그러면 2분의 1 kn, 자, 2분의 1 kn, 자, V의 GS. 그런데 이게 V의 GS, 요 V의 GS만 있는 게 아니고 요것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요것까지 이제 고려를 해야겠죠. 그래서 스몰 이런 V의 GS 마이너스 이런 V의 TN, 요거의 제곱이 당연히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2분의 1에다가 이런 KN, 자, 이게 두 번이 있는 겁니다. 자, V의 이런 GS, 그 다음에 스몰 이런 V의 GS 마이너스 이런 V의 TN, 요거에다가 다시 한번 이런 V의 이런 GS, 그 다음에 플러스 V의 GS 마이너스 이런 V의 TN. 자, 2분의 1 이런 KN. 자, 얘하고 얘를 하면 VGS의 제곱. 얘하고 얘 하면 자, V의 GS, 스몰 V의 GS. 제일 마지막 거 V의 GS, V의 TN. 자, 이제 안쪽 거 합니다. 안쪽 거, 자, V의 이런 GS, 스몰 이런 V의 GS. 자, 그 다음에 이런 V 이런 GS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런 V의 이런 GS, V의 TN. 자, 이번엔 요거 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이런 V의 이런 GS, 이런 V의 TN. 그 다음에 마이너스 V의 이런 GS, V의 TN. 그 다음에 플러스 자, VTN의 제곱.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전개는 다 이랑 끝났습니다. 그러면 얘를 한번 이제 정리해보면, 자, 2분의 1이란 KN에다가, 자, 여기에 지금 VGS의 제곱하고, 그 다음에 요 VTN의 뭐 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이 VGS에 관계되는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써보면, 자, 여기에다가, 자, V의 GS 마이너스, 이런 V의 TN, 요거의 제곱. 자, 그러면 요 부분을 여러분이 하면 VGS의 제곱은 이 부분은 끝났고, 그렇죠? VGS 이런 제곱이니까, 이것도 VTN의 제곱이니까 이거 끝났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 VGS 이런 VTN. 그래서 VGS 이런 VTN이 두 번 있으니까 요거 마이너스 VGS, 마이너스 VGS, VTN. 자, 요거 지우면 요렇게 정리해서 표시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 뒤에 걸 보니까요. 뭐 이건 뒤에다 쓰면 될 것 같고, 자, 2에 자, V의 이런 GS 마이너스 이런 V의 TN. 여기다가 이런 V의 이런 GS. 그다음에 플러스 이런 VGS의 제곱으로 자,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여기에 VGS 요거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VGS 요거. 그다음에 VGS, VS. 요게 두 번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두 번 하고, 그다음에 요거 VTN.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 VGS, VTN도 두 번 있으니까 요거 다 이렇게 지워서 요렇게 정리하고, 그다음에 VGS의 제곱 정리하고 이렇게. 근데 이 값은 굉장히 작아요. 이 값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어요. 요거 무시 이렇게. 자, 그러면 소신호가 가해져서 이런 드레인에 흐른 전류, 얘에 의한 영향은 바로 이 뒷부분이라는 것을 금방할 수 있죠. 자, 그러므로 자, 드레인, 소신호가 걸림으로 해서 드레인에 흘렀던 전류 스몰 id는 요거라는 것을 금방할 수 있습니다. 2분의 1 kn. 요거
즉 이런 E에 자 V에 이런 GS 자 마이너스 이런 V의 TN 요거에 V에 이런 GS 자 그러면 요거 지우고 자 KN에 자 V에 이런 GS 마이너스 이런 V의 TN 요거에 V의 GS 이미 여러분은 이 전류에다가 전압? 그러면 이건 도대체 무엇이냐? 바로 얘가 걸림으로 해서 소신호가 들어와서 게이트하고 소스 사이에 이만큼의 전압이 걸림으로 해서 즉 드레인에 이런 전류가 흘렀다? 그러면 이건 도대체 뭐냐? 이것은 뭔가 파라미터였겠죠? 바로 이게 바로 GM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GM, 전달 컨덕턴스. 그래서 GM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KN, 저 V의 이런 GS 마이너스 V의 TN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실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복잡한 어떤 문제를 물어보는 것은 바람직스럽지는 않습니다만 어떻든 GM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소신호 이란 등가 회로를 만약에 그린다면 여기에다가 게이트, 여기에 이런 소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드레인, 여기에 소스. 자, 요거 쓴 겁니다. GMVGS 이렇게, IT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이런 전압, 이런 V의 GS. 자, 여기에 걸리는 전압 V의 DS. 그래서 첨자를 잘 보시면서 참고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소신호 등가회로까지 그려드렸습니다. 자,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19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BJT 증폭기 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에 지금 이런 C의 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R1, R2. 그 다음에 여기에 트랜지스터가 있고요. 자, 여기 R2가 있고, 여기에 C에 3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RC가 있고요. 이쪽에 C2. 자, 이쪽에 이제 Vout. V의 in. 아주 전형적인 콤모노미터 이런 증폭기를 이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번 RC가 이런 증가하면 중간주파 대역의 전압이득. 우리가 보통 말하는 뭐 전압이득은 다 중간주파수 대역의 전압이득입니다. 자, RC가 증가하면 이미 여러분이 예의 교류등가회로를 그려서 전압이득을 구했을 때 전압이득은 마이너스 R2-1의 RC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RC를 증가시키면 전압이득은 당연히 증가하죠. 그래서 1번은 당연히 맞은 말이죠. 자, 두 번째 바이패스 캐파시터. 바이패스 캐파시터라는 것은 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 바이패스 캐파시터. 이 바이패스 캐파시터는 중간주파수 대역의 전압이득을 증가시킨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얘가 없잖아요. 얘가 없었을 때 얘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없으면 전압이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없으면 이런 전압이득은 자 마이너스 이런 R2- 플러스 라지 R2 요거 분의 RC가 겠죠. 그죠? 그래서 즉 전압이득이 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R2가 있음으로 해서 전압이득이 감소하게 된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교류 신호가 들어왔었을 때 이런 전압이득이 감소하면 안 되니까 여기에다 누구를 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바이패스 이런 캐파시터를 달아서 얘를 단락을 시켜버린다 그런 말이죠. 교류 신호에 대해서 얘가 단락이면 R2는 없어져 버리겠죠. 그래서 R2가 바로 없어지게 함으로써 전압이득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참고로 원래 그러면 R2를 처음부터 여러분 안 달면 안 되나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되고 즉 R2가 있어야만이 이렇게 R2가 있어야만이 만약에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IC가 증가하잖아요. 요 IC가 증가하면 I가 증가하고 I가 증가하면 여기서의 전압 강화를 증가시켜서 이 베이스하고 에메타스 A에 걸리는 전압을 줄어들게 함으로써 다시 IC를 줄이는 바로 부교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 R2를 달아둔다고 배웠던 겁니다. 그런데 이 R2가 교류 신호에 대해서는 전압이득을 저하시키는 그러한 상태를 나타내다 보니까 그때는 이 R2를 단락시켜서 전압이득이 저하되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바이패스 캐파시터를 쓰는 겁니다.
자, 2번은 맞았고요. 3번 중간 주파수 대역에서 캐파시터의 영향을 무시할 때 출력 전압 V아웃은 입력 전압 V인과 180도 이상 차가 난다. 아니 콤먼 에미터 증폭계에서의 입력과 출력은 당연히 180도 이상 차가 난다고 배웠죠. 4번 자, 결합 캐파시터와 바이패스 캐파시터에 의해서 고주파 대역 응답 특성과 상측 차단 주파수가 결정된다. 이건 아니고요. 이 결합회로에 의해서 결합 캐파시터는 요거 말하는 겁니다. 이게 커플링 앤드 디커플링 캐파시터. 커플링 앤드 디커플링 캐파시터죠. 요게 커플링 앤드 디커플링 캐파시터. 요게 커플링. 누구를 커플링? AC 성분을. 무엇을 디커플링? DC 성분을. 이 결합 캐파시터하고 이 결합 캐파시터에 의해서 바로 고주파가 아니고 저주파 대역의 주파수 응답 특성하고 상측이란 차단 주파수가 이런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런 정도를 이해하려면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 먼저 위상이란 선행회로를 알아야 됩니다. 위상 선행회로라고 하는 것은 출력 전압이 입력 전압보다도 위상이 앞서는 회로를 의미하는 건데, 자, 여기에 이제 V의 인이 있고요. 자, 여기에 C가 있고, 자, 여기에 이제 R이 있다. 여기에 이 양단에 이런 V 아웃. 이제까지 여러분, 요 C는 항상 이 C는 높은 주파수 영역에서는 어때요? 이 높은 주파수, 아주 높은 주파수 영역에서는 이게 단락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회로를 해석하기가 굉장히 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주파수 쪽에서는 저 C가 이런 단락이니까, 이게 단락이니까, 이런 단락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높은 주파수라기를 보다는 중간 주파수 이상의 높은 주파수, 이렇게 중간 주파수 이상의 높은 주파수 쪽에서는 이걸 그냥 단락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봤었다 그런 의미죠. 그러나 저주파, 바로 저주파, 요 저주파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저주파에 있어서는 이러하던 C의 영향이 존재한다. 지금 C가 있는 거하고 똑같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C를 이렇게 그렸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C가 있고 R이 있는 이런 회로가 위상이란 선행회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위상이란 선행회로에서의 주파수 응답 특성을 한번 볼까요? 자, 주파수에 따라서 V의 인과 V의 아웃에 한번 B를 구해본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주파수가 굉장히 낮아. 그러니까 주파수가 만약에 0인 경우에는 얘는 개방이에요. 그렇죠? 주파수가 0이면 개방이잖아요. 이게 주파수가 0이면 얘가 즉 이 리액탄스가 무한대를 나타내니까 개방이 되겠죠. 아무것도 안 나타나 출력에. 출력에 아무것도 안 나타나니까 V인분의 V하고 해봤자 0이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서서히 주파수가 조금씩 높아져요. 그러면 얘가 리액탄스를 당연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어떻든 간에 여기에 출력이 조금씩 나타나겠죠. 그죠? 출력이 출력이 조금씩 나타난다 그런 말입니다. 출력이 조금씩 나타나. 그러다가 주파수가 얘가 아주 높은 그라톤, 점점 높은 주파수가 되면 얘가 어떻게 되게요? 얘가 쇼트가 돼버릴 거 아닙니까? 쇼트가 되어서 이 V인이 그대로 V아웃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주파수가 낮았었을 때는 출력이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주파수가 점점 높아지다가 어느 정도까지 딱 높아지게 되면은 즉 이 V의 인이 그대로 V아웃으로 나오지 않겠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얘가 요 값을 자 1이라고 했었을 때 자 더 이상 이게 똑같아진다는 것은 더 이상 뭐 주파수를 높여봤자 즉 V의 인분의 V아웃은 당연히 똑같았을 거고요. 자, 이제 요와 같은 전압 이득이 0.707, 즉 70.7%의 값을 나타냈었을 때의 요 주파수를 바로 차단 주파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주파수 응답 특성이에요. 그래서 저주파 영역에서의 바로 주파수 응답 특성을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 차단 주파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 차단 주파수는 요 콘덴사가 가지고 있는 리액턴스하고 얘가 같았을 때 바로 차단 주파수를 구할 수 있어요. 이 XC라는 것은 오메가 C분의 1이기 때문에 자, 얘는 2파이 F C분의 1이고 따라서 F를 구하게 되면 이걸 차단 주파수라고 하는데 2파이 R C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가서 우리가 보통
그 입력 같은 그런 경우에 여기에 이런 RS라고 하는 신호원 저항도 있고 여기에 바로 이런 신호원이 있고 뭐 이러죠. 그 다음에 여기에 출력 저항 같은 것도 이렇게 출력 저항 같은 것도 당연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RS라든가 이 RL까지 다 포함해서 제가 교류등가율을 한번 이런 그려본다면 이런 의미가 될 거예요. 즉 여기에 바로 이런 V의 그랬던 인, 여기에 바로 RS가 이렇게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저게 C의 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바로 입력 저항이 있었을 것이다. 자, 요 입력 저항은 이미 여러분이 배우셨습니다. R1하고 R2하고 자 베타 알리다시를 하게 되면 인을 즉 입력 저항을 구할 수 있다고 이미 배웠으니까, 자 그래 놓고 여기에 바로 AV인, 여기 V의 인이라는 것은 요 입력 저항에 걸리는 요 전압을 이런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요 A라고 하는 것은 전압 이득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자 출력 저항 Rout, 요게 지금 RC였었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C2가 있었고, 그리고 부하저항 RL이 있는 이러한 형태의 이런 그림입니다. 자 여기에서 Vout을 끄집어내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위상이란 선행회로가 되는 것이고, 이게 하나의 이런 위상이란 선행회로가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얘가 가지거든 요 입력 측 차단 주파수도 구할 수 있고, 출력 측의 이런 차단 주파수도 당연히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입력 측 차단 주파수는 항상 2파이 RC분의 1의 포맷이니까 결국 이런 2파이랑 RC분의 1의 포맷으로 구한다고 방금 제가 설명했으니까, 얘는 이런 2파이에다가 이런 RS 플러스 Rin 거기다 C1분의 1 하면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얘도 역시 마찬가지 자 2파이 자 Rout 플러스 이런 RL 거기다 곱하기 C2분의 1 하면 구할 수 있다 그런 말 있죠. 이렇게. 자 그러면 왜 4번이 그러면 틀렸을까? 4번 결합 캐패시터와 바이패스 캐패시터에 의하여 즉 고주파 대역 응답 특성, 그게 아니고 그냥 결합 캐패시터에 의해서 바로 저주파 대역 응답 특성이 결정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런 C1, C2와 같은 이와 같은 결합 캐패시터에 의해서 이런 저주파 특성이 바로 저기랑 결정된다. 즉 저주파 대역 주파수 응답 특성이 결정되고 차단 주파수가 결정된다. 여기에 뭐 상측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는 아니고요. 실제 이런 회로가 사실은 하이패스 필터의 역할이거든요. 하이패스, 이게 미분회로인데 이런 미분회로가 하이패스 필터의 역할을 이런 수행해요. 그러니까 일정 대역 이상의 이런 주파수만 통과시키다 보니까 상측 차단 주파수라고 이런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답은 즉 4번이 되는데, 4번이 틀린 이유는 바로 결합 캐패시터와 바이패스 캐패시터에 의해서가 아니고 결합 캐패시터에 의해서 저주파 대역의 주파수 응답 특성이 결정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답은 4번이 이런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0번을 보도록 하죠. 자, 마지막 20번은 다음 회로에서 이런 부하저항 RL이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을 만족하는 저항값을 가질 때 RL에 전달되는 최대 전력, 즉 이 부하 RL에 전달되는 최대 전력을 구해보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20V, 그 다음에 여기에 25ohm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전류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0.5A의 전류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35ohm이 있습니다. 이쪽에 3ohm이 하나 있고요. 자, 일단은 RL은 떼어놨습니다. 자, 이 부분이, 자, 여긴 전류원도 있고 전압원도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이걸 여러분이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이 노튼의 이런 등가율을 태분의 등가율로 바꿔도 그건 해석하는데 아무런 뭐 문제가 없는데, 지금 저는 요 앞에 있는 요 태분한 등가율을 노튼의 등가율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20 나누기 20 하면 자 1A였겠죠. 자, 그리고 이런 저항 여기에 이제 25. 자, 여기에 지금 이런 0.5A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35ohm이 있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이런 3ohm이 있었겠죠. 자, 그렇다면 얘는 1하고 0.5는 같은 방향이니까 자, 1.5A가 있었을 것이고, 자, 1.5A가 있었고, 그 다음에 20하고 30이 병렬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12ohm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 이런 3ohm. 자, 이런 다시 자, 태분한 이런 등가율로 다시 이런 바꾸게 되면 자, 12 곱하기 이런 15 하면 18V. 자, 그 다음에 여기에 12.
여기에 3. 따라서 이런 최종적으로는 저기는 18V에 여기에 15옴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부하장, 여기다가 부하장 RL. 그러면 이 RL이 얼마의 값을 가져야만이 이 RL의 최대 전력이 전달되느냐. 얘와 똑같은 값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이죠. 15옴을 가져야만이 자, 최대 전력이 전달된다. 그러면 여기에 전달되는 최대 전력은 얼마였을까? 자, P의 맥시멈은 이런 4RL분의 자, V자승으로 구하죠. 그러면 4 곱하기 이런 15. 그것 분의 자, 18의 제곱. 자, 18의 제곱하면 324. 그리고 이게 60. 따라서 답은 5.4가 되겠죠. 따라서 최종적인 답은 5.4W.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022년도 국가직 9급 전자공학개론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